안녕하세요. 휴고와 AI입니다. 제 주변에 애들 수행평가 도와주시느라 고생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AI 활용법을 가르쳐 드리기는 하는데 막상 혼자 하시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지 강의 요청도 많고 의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AI 사용해서 과제를 하는 방법과 AI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은 무료 사용자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GPT스로 진행하겠습니다. GPT스와 연습용 과제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GPT-4.5와 O3 모델을 이용한 방법은 오늘은 간단히 소개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우선 AI로 과제를 할 때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이 뭐고 제가 사용하는 프롬프트에 얼마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AI의 고려사항. 자, 첫 번째 자료의 신뢰성, 두 번째 해당 학년에 맞는 글쓰기 수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타, 다른 중요한 사항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의 신뢰성. 과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겠죠. AI가 가짜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영어로 할루시네이션, 한글로 환각이라고 하죠. 모든 과정에서 환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들어내는 환각을 최대한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출처를 꼭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글이 작성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작성된 글 중 인용된 부분이 있다면 그 인용된 부분은 꼭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과제가 완료된 후 AI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번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건 사용자가 직접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해당 학년에 맞는 수준의 글쓰기. 자, 두 번째는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글쓰기인데 만약 고1이라고 가정을 하면 사용하는 문구가 너무 전문적이거나 수준이 높으면 안 되겠죠. 자, 교과 내용과 연계되거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면 더 좋고 AI가 아니라 사람의 문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완벽함보다 자연스럽고 그리고 적절한 구어체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좋은 거는 학생들이 기존에 했던 과제를 참고자료로 제공하면 그게 베스트겠죠. 이렇게 해도 모델에 따라 실제 학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작성이 되니까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출력 결과를 보고 만약에 고1인데 수준이 좀 높게 나온다 싶으면 중3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과제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해서 평가 기준에 맞추고 AI 감지기도 있으니까 표절 방지나 독창성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결과물에 학생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반영되면 그게 가장 좋겠죠. 이러한 내용이 지금 사용할 프롬프트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건 GPT-4 5용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 정보 정확성 관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AI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설명, 비교, 분석 등에는 왜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해당 학년 수준의 학생이 실제 조사나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범위 안에서 생성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웹 검색을 통해 확보한 명확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내부 일반 지식 AI 자체 분석이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고 학생의 실제 수행 가능성 기준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 수준에 맞춤, 현실성 확보. 보면 자연스러움 및 AIT 제거 노력, 완벽함보다 해당 학년이 실제로 쓸 법한 자연스러운 어휘와 문장 구조 사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불필요하게 어려운 전문 용어,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현학적인 표현은 지양합니다. 적절한 경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현실적인 예시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나치게 정형화되거나 반복적인 문장 구조를 피하고 문체에 약간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방안에도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워드로 13페이지에 걸쳐서 프롬프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GPTs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지침이라고 있죠. GPTs 내용이 지금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 내용이 여기 전부 입력이 안 되거든요. 입력 제한에 걸려서 지금 오늘 사용한 GPTs는 간소화 버전이긴 한데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볼까요? 자, 다들 GPTs 링크 접속하셨죠? 한 가지 설정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프로필 있으실 거예요. 프로필에서 설정 들어와 주시고요. 설정에서 개인 맞춤 설정 다시 들어와 주시면 여기 메모리에 저장된 메모리 참고라고 있어요. 이 활성화된 부분을 비활성화로 변경해 주세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들이 현재 프롬프트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력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다 되셨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은 어느 정도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연습용 과제에 접속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시작될 겁니다. 연습용 과제에 가서 부분을 전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자료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입력하시면 프롬프트에 따라서 지침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제를 분석하고 학교에서 글자 수나 형식에 대한 평가 지침이 있다면 평가 지침도 함께 분석합니다. 분석을 마치면 계획을 세워주죠. 계획을 읽어보시고 이제 이 계획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 동의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설명은 나와 있죠. 그리고 수정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분석이나 계획을 다시 한번 출력해 주게 됩니다. 다음 스텝에서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검색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 검색 결과를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에 이렇게 출처를 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출처 표기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 GPT-4o나 이렇게 보시면 GPT 그 O3 모델이나 GPT-4o 모델을 보면 지금 GPTs보다는 이렇게 출처 표기가 좀 세세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작성된 문구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계획했던 것처럼 첫 번째, 조선시대 전염병의 종류와 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 그리고 두 번째, 조선시대 전염병 극복을 위한 의학적 노력과 국가적 대책, 정조의 사례죠.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조선시대 방역체계와 코로나19 시대 대한민국 방역체계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처가 표시가 됐고 그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제 자료 수집이 끝나고 나면 사용자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보고서 수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GPTs는 기본적으로 고1 평균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고1이 아니고 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 고등학교 2학년, 뭐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고서 구조 확정, 지금 계획에서 보여준 대로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예,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 경험 반영 여부, 이 부분은 자기 경험을 뭐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생각나는 게 없다 그러면 뭐 개인적인 경험을 쓰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없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입력한 거에 따라서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초안이 나오고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초안에 대해서 AI가 GPT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적용을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이 부분을 적용해 주거나 아니면 그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초안 일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잘 나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시기였지만 다양한 전염병이 백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전염병으로는 두창, 홍역, 온역, 콜레라가 있다.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는 두창, 즉 천연두였다. 이 병은 주로 아이들에게 많이 퍼졌고 몸에 물집이 생기고 고열이 나며 살아도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남거나 실명되는 경우도 많았다. 홍역도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병으로 온몸에 발진과 고열이 동반되었다. 특히 전염성이 강해 마을 전체로 퍼지는 일이 많았다. 또한 온역이라고 불렸던 병은 고열과 설사를 동반하며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어가는 일이 잦았다. 이 병은 오늘날 장티푸스나 이질 혹은 유행성 독감과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콜레라는 19세기 들어 더욱 강하게 퍼졌는데 갑작스러운 설사와 탈수로 인해 사람들이 쓰러졌고 조선에서는 이 병을 괴질이라 불렀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의 원인을 자연재해, 기후의 변화 또는 귀신의 저주로 생각했다. 그래서 병이 돌면 제사를 지내거나 부적을 붙이는 등 미신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는 위생 상태와 기근과 같은 현실적인 원인을 인식하기도 했다. 잘 나왔죠?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확정적인 숫자 데이터나 그 수준이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잘 쓴 글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T가 일부 초안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하고 있죠. 표현이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지, 빠진 정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표 형식 추가를 원하는지, 수정,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다음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2부 초안부터는 일부 초안을 만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내용 보시고 자체 개선안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GPT가 제안하는 방식을 한번 보시고 나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작성된 초안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다음이라고 입력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부 작성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제 4부까지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작성은 모두 끝납니다. 자, 기본적인 작성이 모두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하거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겠다 하시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어서 확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태까지 작성된 내용을 전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을 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이제 이 통합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는 지시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프롬프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포함돼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입력만 하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중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문장 길이, 어순 수준, 개념 설명 모두 고1
평균 수준에 부합합니다. 전문 용어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제시했고, 역사적 사실은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을 유지했고, 일부 표현의 구어체, 감정 표현이 적절히 혼합되어 자연스러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 검토하고 적합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출처 및 정확성, 환각 가능성 점검, 주요 역사 사실, 그리고 공식 웹 기반 사료 확인을 했고, 출처 정보는 AI가 직접 웹 검색으로 검토를 했으며 확인된 상태로 표기, 환각 정보 없음, 인물, 연도, 의서명 정확, AI 기반 서술임을 감안해 사용자 최종 검토 및 책임 고지 적절히 안내됨 해서 이 부분도 검토가 됐습니다. 독창성, 표절 방지 여부. 전체 초안은 AI가 과제 지침에 맞춰 자체 생산한 독창적 서술이며 인터넷 문장 복붙 없음, 그리고 웹에서 검색한 정보는 요약, 재구성하여 활용하였고 표절 우려 없음. 소관문은 사용자 상황에 맞춘 자연스러운 개인화 서술 기반, 자동 생성이 아니죠. 소관문은. 그리고 구조는 지침 기반 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적 패턴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고요. 사용자 요구 충족사항,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충족됐다 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자, AI 검토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초안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해 주세요. 최종 승인하면 과제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제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행 과정은 GPT가 다 안내해 주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문제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중간에 필요한 요청을 하셔서 원하는 퀄리티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것과 형태가 다른 과제 내용이나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보내주신 자료로 진행하겠습니다. 캡처하시거나 파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직접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은 GPT-O3 모델과 GPT-4o 모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형 과제 말고 복합적인 발표형 과제 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녹화가 처음이라 다소 미숙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